데이터상 그렇다라는 것이지 거래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 지형이 떡상, 급등이냐, 떡락이냐는 알 수 없다. 투자하시는 코인은 이 프로젝트의 실제 정보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상승하는 코인들을 좀 더 잘 찾아서 매매하실 수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저한테 올해 상반기 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찬 조울증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장이 온다 싶으면 또 배어장이 오고 배어장이네 싶으면 또 이렇게 불장이 반복을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도 이제 슬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그 사이에 못 보던 코인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많은 신규 거래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유주님, 네. 혹시 그럼 빗썸에서는 코인이 지금 몇 개 정도 거래되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어요. 387조? 네, 여기 날짜까지 보셔야 돼요. 아, 날짜까지요? 5월 25일 기준. 아, 그럼 글로벌 이제 큰 거래소는 몇 개 정도 될까?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 아시잖아요. 네. 코인게코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업체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 420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또 빗썸이랑 그렇게 차이가 비슷하네요. 없구나. 네. 근데 거래소별로 다 똑같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 어디에서 거래 지원이 이루어진 건가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상반기 결산으로 2024년, 2025년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날짜와 기준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원화 기준입니다. KRW 기준으로만 분류한 거고요. 그리고 시점은 2025년 6월 15일 기준까지로만 일단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일 기준으로는 새로운 거래가 늘어나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때 시점으로 제가 잘랐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는 185개가 거래 지원을 했고 2024년에는 140개,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래소별로 좀 쪼개서 보면 와, 제일 왼쪽에 빗썸 보이세요? 와. 빗썸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 37개인데 올해 상반기에 72개. 와.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보면 185건 중에 71건, 40%인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전체의 40%면 꽤나 비중이 큰 편이네요. 그럼 빗썸이 이렇게 72개를 월마다 어떻게 나눠서 했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와,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1월에 25개입니다. 작년 상반기가 6개월 동안 37개였는데 올해 1월에만 25개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도 2025년에 거래 지원을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비트가 오르면 불장이면. 불장이면 더 많이 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가만 보면 2, 3, 4가 그 조정이나 하락입니다. 예를 들면 5월과 개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장이 좋을 땐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여기 데이터의 한정에서 보면 말이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봅니다. 또 제가 커뮤니티를 좀 열심히 보거든요. 눈팅만 열심히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금요일에 많이 한다, 뭐 오전에는 안 한다 같은 뭐 그렇게 추정하는 트렌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2024년에는 월요일에는 적게 했는데 2025년에 월요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모두 금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지만 오전이라고 하는 게 10시에는 많이 합니다. 공지 시간을 보니까 또 그런 깨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이제 보면 빗썸이 6건에서 7건 하지만 코인원이 4건에서 10건, 고팍스가 0건에서 5건 안 하던 곳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 2024년 3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33%가 늘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빗썸 같은 거래소가 금요일에 안 했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임의로 이걸 정리했지만 데이터상 그렇다라는 것이지 거래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이터의 결과라는 점,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데이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 빗썸과 업비트의 이 종목과 타이밍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다양한 추측과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패턴이 있는 걸까요? 빗썸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2024년에 화요일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화요일에 12건이었고 2025일에는 13건으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유지. 대신 2025년으로 넘어오니까 빗썸이 금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은 2건에서 22건, 목요일은 이제 9건에서 17건 이런 식으로 화요일에 제왕이었다가 이제 약간 분산해서 밸런스를 맞췄고, 업비트를 보시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월요일에 안 했고요. 주말에 한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아예 없네요. 빗썸과 조금 달랐다. 2024년에 보시면은 화요일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20건에 다 하는구나 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5년으로 넘어오면 화요일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15%에서 31%로 비중이 늘어나고 나머지 이제 수금은 그대로 좀 가져간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좀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이제 재밌게 분석을 좀 해본 거고요. 그런데 이 많은 코인들이 거래 지원이 되었는데 이 거래 지원된 코인들이 가진 어떤 공통된 특성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느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하게 거래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2024년 이후 토큰이 새로 생성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거래소에 거래 지원을 했을까? 특색을 그냥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섹터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카테고리를 제가 줄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정말 다변화되고, 그래도 굳이 어거지로 분류하자면 디파이와 A가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 뭐가 맞느냐라고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에테나라든지 아니면 RW에 하는 플럼,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들, 이러한 것들을 크게 이제 디파이라고 좀 묶어볼 수 있겠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AI 16G나 뭐 쿠키,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거래 지원 시작했다. 카테고리 중에 제가 뭐 디파이나 AI 같은 거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BTC 파이랑 디핀 요건 조금 생소하거든요. BTC 파이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파이를 한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준다.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거래 지원을 했고, 그리고 디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자인데요.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 쉽게 얘기하면 지도나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그 서비스를 얹고 인센티브로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빗썸의 거래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떤 정보들을 웹에서 스크랩 해가지고 모으는데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지원된 종목들의 몸집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이 시가총액의 종목들이 거래 지원을 할까? 이런 것들을 코인을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예리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원화 기준으로 써있지만 1빌리언, 1조가 넘는 이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해서 2개밖에 안 됐는데, 에테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랑 오피셜 트럼프 딱 요 2개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사실은 200밀리언에서 1빌리언 사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전체 거래 지원의 70%를 차지합니다. 거래 지원하는 코인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냥 임의로 중소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50밀리언에서 500밀리언 사이 요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의 자산을 제일 많이 거래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거래 지원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해서 굉장히 체급이 왔다 갔다 하기 용이한 그 사이즈입니다. 이후에 굉장히 변동할 수 있어서 또 이러한 것들이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좀 제가 직접 분석하면서 느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양 대비 전체가 다 락업이 풀려서 시장이 풀리는 게 FDB라고 해서 희석 시가총액이라고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 비율이 0.2라고 공통된 특징이 보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0.8이 앞으로 풀린다. 그래서 매도 압박이 세져서 코인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별의별 크립토를 보신 분들이라면 VC 코인이라고 해서
매도가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용어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더라. 트렌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들이 거래 지원이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예전처럼 뭐 단기간으로 거래 지원되면 바로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또 바로 풀 매도각이 나오는지 뭐 등등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 요즘 풀매도 무섭네요. 여러 가지 코인들 임의로 좀 종목을 엄선해가지고 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래 지원하기 전 10일과 거래 지원한 10일 가격 변화를 그냥 보시기 좋게 이렇게 차트로 그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지원이 떡상 급등이냐 아니면 뭐 떡락이냐는 알 수 없다. 이 장표를 굳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굉장히 사례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면 거래 지원을 하니까 갑자기 하락했던 코인이 80% 가까이 상승하는 게 플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파티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합니다. 거래 지원한 이유예요. 그리고 플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하락했다 올랐다 딱 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좀 하나 특이한 거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전 데이터가 없고 코인이 이제 시중에 풀리는 날 저희가 이걸 TG라고 하는데요.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소에 딱 거래 지원을 했을 때 그때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기도 하는 뭐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단정 짓지 말고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상장 빔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 케바케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이는 게 변동성인 것 같은데 거래 지원이 되자마자 뭐 어느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지 아니면 거래 지원 이후에도 좀 이어지는 편일까요? 신규 거래 지원한 코인들이 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엘릭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 거래 지원한 첫날 뭐 70% 가까이 상승했다가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중에 풀리는 유통량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초반 뭐 저희가 5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 제한을 많이 이제 거래소에서 걸어놓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거래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반 리테일 투자자가 이 프로젝트가 괜찮은 프로젝트인가?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들을 신뢰하니까요. 이런 신규 코인들은 차트를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진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로 입금한다. 뭐 요걸 이제 우리가 뭐 속된 표현으로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래 지원을 딱 하는 타이밍에 그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쨌거나 신규 코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신규 코인에 참여하고 싶은 유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코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코인을 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익이 좋았나 가격의 상승을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코인 위주로만 그냥 제가 한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월루스라고 하는 이제 수위의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월렛 커넥트라고 하는 이제 코인, 레이어, 쿠키 뭐 이렇게 이제 4가지 코인이고 뭐 이유들은 제각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투자하시는 코인을 이 프로젝트의 실제 정보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프로젝트가 발전을 하는지 계속 개발을 하는지 혹은 어떤 신제품이 나오는지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상승하는 코인들을 좀 더 잘 찾아서 매매하실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어본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사심을 조금 더 채워서 거래 지원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더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엄선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토크노믹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큰이 언제 어떤 식으로 물량이 배분이 되고 뭐 투자자 몫은 얼마냐 아니면 뭐 언제 얼마 풀리냐 이러한 이제 토큰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지원했을 때는 더 이상 추가로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신규로 언제 풀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별의별 크립토를 보신다면 모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빗썸 홈페이지 혹은 앱에 들어가셔서 종목을 보고 거기에 이제 거래소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거래소의 지금 토큰 보유량을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면 매도하려고 입금한 걸 수도 있고 줄어들면 보유하고 내가 따로 보관하려고 출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카이토의 본인의 그런 다양한 소통하는 채널을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카이토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프로젝트들마다 본인들의 디스코드다 아니면 뭐 트위터다 텔레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소식을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다. 한 요 정도 세 가지는 투자하실 때 꼭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별님 그 꿀팁이 하나 빠졌어요. 별의별 크립토 보면서 트렌드 따라잡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 꿀팁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럼 반대로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뭐 거래소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리스크가 큰 코인들은 모니터링하고 뭐 필터링하기 위해서 노력 중일 텐데 뭐 또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 이런 거 업데이트 말씀드리면서 밈 코인이나 좀비 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래 지원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한다라는 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무 코인이나 거래 지원이 안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제4차 가상자산 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모범 사례 얘기를 하면서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상장 빈방지, 밈코인 기준 도입, 좀비 코인 정리, 상단에 나와 있는 심사 기준 강화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계시지만, 그래도 거래소 내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기준을 6월부터 엄격히 강화하고 또 보완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방송은 왠지 한 번 보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별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주에 크립토맘이 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못한 것을 다시 갖고 왔는데, Buy or Beware 해서 쉽게 얘기하면 투자는 본인 선택이다. 투자 선택은 자유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신규 거래 지원되는 코인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 그래서 이걸 함께 인지하시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돈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지원 코인 매매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본인만의 분석을 통해서 현명하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